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실기 모의고사 문제풀이 첫 번째 1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데이터를 실기 모의고사 관련된 백데이터로 여러분이 설치해서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복구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1800번의 영호전자로 들어갈 건데, 자, 백데이터 다운받는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을 일단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 안에다가 이제 실기 백데이터 제목은 2025년도 운용사 3급 모의고사 실기 백데이터 올려드린 압축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압축 데이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여기 이제 교환에 있는 백데이터입니다. 압축을 풀면 이렇게 문서가 열리죠. 자, 그 안에 데이터가 한 5개 정도 있을 거예요. 5회분 모의고사 백데이터입니다. 1800에서 1840까지 이게 이제 5개 회차의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회사들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가져올 건데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건 이제 다 했으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저장했냐면 바탕화면에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는 실기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모의고사를 저는 풀고 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연습을 할 때 우주가고 정도는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일단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잠깐 다시 닫아볼게요. US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일단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은 실기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있습니다. 얘가 왜 안 열려? 안 열려요. 열렸어요. 자, 들어갈 때요. 검색을 할 때 실기 강의에서 여러 개를 연습했었죠. 저는 지저분해서 삭제한 거고 여러분은 그냥 두시면 되고요. 한 개 정도 이상은 있어야 돼요. 회사가 없으면 프로그램으로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로그인이 안 되면 여러분이 등록하고자 복구하고자 하는 회사를 복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회사가 없는 상태다. 그럴 때는요. 회사 등록을 바로 열어서 임의로 아무 회사나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빈칸에다가 코드 뭐 아무거나 넣어요. 뭐 예를 들면 800 이렇게 800번 넣고요. 이렇게 넣고요. 5기 25년도 1월 1일 요 정도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일단은 회사가 하나 이상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프로그램 안으로 로그인해서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800번이든 뭐든 임의로 하나를 만들고 다시 회사 코드에서 도움 말키 누르시면 방금 전에 등록한 회사가 보일 겁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회계라는 전체 메뉴를 열어주시고 자, 지금의 이제 백업 데이터 복구 메뉴를 엽니다. 백업 데이터 복구 메뉴를 열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놨지, 어디에다가 다운받았지, 이 데이터 경로를 잘 선택해야 돼요. 자, 선택 버튼 누르시고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다가 데이터를 설치했고요. 바탕화면에 보면은 그 안에 여기 있죠. 25년도 운용사 3급. 25년도 운용사 3급 모의고사 실기 백데이터. 그 데이터에다가 선택을 해야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데이터들이 5개 정도가 나열됩니다. 자, 이 중에 이번 시간에는 1800건의 영우전자 같이 해볼 거거든요. 갖다 놓으시고 복구하기. 이거 매번 들어가서 문제 풀 때마다 복구하기 귀찮다. 그러면 얼른 갖다 돌려놔요. 이렇게 복구하기. 별거 아니니까. 얘를 동시에 한 번에 복구하기 하는 기능은 없더라고. 왜 그런 기능을 만들지 않았을까? 아마 있을 거야. 있는데 실제 실무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이게 여러분 무료잖아요.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공개를 하는 거니까 모든 기능을 다 오픈하진 않지 않을까? 그치?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막혀 있겠죠. 자, 회사들은 다 이제 성공을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1800번의 영호전자로 회사를 선택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저기 상단에 이상한 회사 만들었던 거 다시 클릭해서 영호전자로 로그인을 다시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영우전자 회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제가 교환에다가 올려드린 자료 중에 아마 이제 영우전자와 관련된 1회 모의고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운 받으셔서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25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실기 강의들은 매년 다시 제가 재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연도 때문에 그래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필기 같은 경우는 연도랑 관계가 특별히 없으면 그냥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실기 강의나 또는 그 실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기 모의고사와 관련된 이 유형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조금씩 미묘하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연도죠. 회계 연도. 이게 25년도가 이번 연도 당해 연도냐 아니면 24년도냐 26년도냐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그치? 결산하는 연도가 다 달라지고 그래서 완전 그냥 답이 다 달라져. 25년도가 26년도 입장에서는 전기가 되잖아. 그치? 당해 연도가 아니라. 그래서 매년 촬영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은 25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운용사 3급 실기 이제 영상 강의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겁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래. 여러분 정말 처음에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점수를 줄 테니 오타만 내지 마라.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거래처를 등록하는 겁니다. 거래처 등록 너무 쉽죠? 그러나 해봐야죠. 자,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자, 원하는 코드가 있을 때 그 코드대로 입력을 해야 돼. 코드가 다르게 들어가면 이제 점수랑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제가 얘를 이렇게 내리고 메뉴를 좀 올려야겠다. 지금 화면에 동시에 얘가 보이기가 쉽지가 않네. 아, 또 얘 올리려니까 얘가 또 안 되네. 에이, 참나. 불편하네요. 자, 그냥 할게요. 자, 104번에 코드 넣으시고요. 코드 넣고, 우리전자 주식회사 뒤에다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붙여주시고, 사업자 번호 101-81-22214. 그 다음에 대표자, 신종한, 매출처입니다. 매출처 걸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업태하고 종목까지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입력했어요. 자, 두 번째 204번이죠. 204번에 사마테크 사업자 번호 211-81-94844 입력하면 홍유전. 지금 이 케이스는요. 매입처입니다. 매입.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넘어와서 업태하고 종목. 업태는 도소매. 아이고 오타 났지 이렇게. 방금 전에 그 도소매 내가 오타 냈잖아요. 만약에 오타 낸 채로 입력을 했다면 점수가 몇 점이 될까요? 그 부분은 저도 몰라요. 감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질 않아. 오픈을 하진 않아. 근데 이제 이 한 문제가 이 한 거래처가 입력이 됐을 때 2점이에요. 여기서 오타 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일부러 오타 내지 않는 한. 일부러 오타 내지 않은 여기서 오타를 내는 건 너무 쉽지 않은 일이지. 왜냐면 그냥 정확하게만 입력만 하면 3점, 2점, 2점, 4점이니까. 실수로 해서 오타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유형자산을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을 등록하는 거죠.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25년도 12월 6일, 그러니까 이번 연도 12월 6일에 얘를 산 거야. 자, 보시면 12월 6일에 비품을 구매한 180만 원이 뒷장에 여기 예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12월 6일이죠, 요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는 걸 별도로 주고 뒤에서는 그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문제를 냅니다. 자, 유형자산 등록은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대로 들고 여기로 갑니다. 고정자산 등록. 비품으로 등록을 할 거래요. 그럼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선택하고 들어가요. 여기서 비품 선택, 나머지는 엔터. 이미 난방기가 있네. 그쵸? 그럼 얘는 하나 있고 나는 또 추가로 등록하는 거고 뭐 그러네요. 코드를 302번으로 이제 추가해서 회의 테이블 그리고 이번 연도 25년도에 12월 06 날짜는요. 12월 06, 01, 01 이런 식으로 두 자리로 만들어서 입력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을 하나 연습할 때
이번 연도 기중에 취득하면 기초에 없었고 신규로 취득했다는 4번 란에 입력한다고 했었죠. 그거 잘 확인하시고요. 180. 그 다음에 정률법인지 확인하고 정률이 아니고 정액법인 경우는 바꾸면 돼. 정액법이야 그러면 1번으로 입력하면 정액법이 되고 0번 찍으면 정률법이 되고 연수는 5년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바로 이제 금액은 나왔죠? 지금 보시면 67,650원 나왔고요. 여기 아랫줄에 뭐 취득 수량이 한 개니까 요 정도 뭐 넣을 수 있다면 요 정도 뭐 중요하진 않지만 모든 자료를 입력한다면 취득 수량까지 입력한다면 1까지 이렇게 그러면 67,650원이 유형자산 등록했을 때 결과값이죠. 3번 문제는 부서를 등록하는 겁니다. 부서 등록은 물류관리 메뉴를 열어서 부서 등록 메뉴를 찾아요. 그리고 2개 정도의 부서를 추가로 등록하는 겁니다. 40번에다가 작은 부, 같은 부서, 판관부, 판관비 당연히 사용하는 것으로 거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줄에다가 50번 해서 광고부, 부서, 판관비, 사용 여부 선택. 이거 2개만 입력하면 여러분 2점, 2점에서 요거 2점, 요거 2점, 토탈 4점 먹은 거예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게 상품을 등록하는 게 무조건 이제 나와. 언제나. 품목 등록을 연다.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 우리는 상품을 104번에다 하나를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소문자 말고 대문자인 경우는 또대로 그냥 대문자로 입력해 주세요. 다 대문자인데 나만 소문자하면 이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오타가 난다고 또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실수만 하지 말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기준정보 등록한 거예요. 16점입니다. 4점씩 해서 4문제. 자,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는 거래들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뉴들은 한 번에 다 그냥 종료해 놓고 거래 자료를 입력한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채권 채무나 금융거래 같은 거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고 각 문제 하나하나당 전표는 1개씩 만든다. 2개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금 전표를 2개를 만들어 버리면 전표가 2개가 생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차변 3번, 대변 4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4점씩인데 전체가 36점이니까 두 번째 거래를 입력하는 문제는 총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월 3일자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의 비용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대요. 딱 보자마자 이거는 전표에 입력하는 거니까 일반 전표 입력을 해당 날짜 12월 3일자로 일단 열어놓고 자, 국민은행 보통 예금으로 돈이 나간 게 2개인데요. 인터넷 사용료와 자동차세예요. 우리 인터넷 사용료는 차변에 무슨 이름의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전화요금이잖아. 그치? 그럴 때는 통신비라는 계정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판관비를 덜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거 먼저 해놓고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동차세는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낸다? 그 매년 내는 건 매년 비용인 거야. 딱 한 번만 냈어. 그게 취득세지.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 세금과 공가의 이름이고요. 판관비로 처리하죠. 그 다 잡아서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만약에 나 이거 통신비인지 자동차세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세금과 공가 입력을 하고 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저교에다가 커서 놓고 밑에 좀 봐요. 자동차세, 뭐 미지급이든 지급이든 자동차세, 사업소세, 재산세, 분담금, 협회비, 국민연금, 회사가 부담하는 그 50% 이런 게 전부 다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고요. 통신비 같은 경우는 적요사항에 뭐 전화요금 뭐 이런 거, 전신료 이런 애들. 인터넷 사용료는 뭐 당연히 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이 통신 관련된 이 기술이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인터넷 사용료는 통신비잖아. 그것도 느낌상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자, 첫 번째 문제는 통신비, 세금과 공가,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날짜가 잘 맞아야 돼요. 자, 12월 6일자입니다. 기준정보에서 아까 그 테이블 넣었잖아요. 테이블을 한국가구에서 180에 구입을 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우리 이 테이블을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비품이라고 하겠지 뭐. 아까 비품이라고 적혀 있었죠? 비품에다가 거래처 굳이 걸 필요 있을까? 어차피 그냥 유형 자산인데 채권 아니잖아. 그치? 예금도 아니고요. 걸고 싶으면 거는데 굳이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걸고요. 금액은 180이고 대변에 또 돈이 나간 방식은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또 나갔네요. 다 지금 예금으로 나가는 문제들만 지금 쭈쭈쭈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쭉쭉쭉쭉쭉 3번 문제 12월 8일자 신한은행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3천만 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자 90만 원을 오늘 빨리 갚았대. 장기차입금은 원래 내년 이후에 나가는 거잖아. 장기니까. 근데 빨리 갚았대요. 그럼 장기차입금은 은행으로 걸려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불안불안하다 그럴 때는 거래처 원장을 열어서 장기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신한은행이 걸려 있겠죠. 그렇죠. 신한은행 지금 걸려 있는 거 보이죠. 요 갚은 거예요. 그리고 이자도 나갔대요, 오늘. 그러면 차변에 장기차입금은 신한은행이라는 거래처와 함께 반제하고 3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차입금은 3천만 원의 원금이고 그 원금의 이자도 같이 나가는 거죠. 이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이자 비용이겠지? 이자 수익일 수는 없고 이자 비용에는 신한은행을 걸 필요가 전혀 없어. 근데 걸어도 정답, 안 걸어도 정답. 어차피 관심 없는 계정이니까. 그러면 굳이 걸 필요가 없는 건 굳이 걸진 않을게. 왜냐면 명확한 답을 알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불안할 때 거는 거니까 다 걸어버리는 것도 좀 지저분하고 쓸데없으니까 사실은. 자, 이자 비용은 90만 원이 있어서 그게 다 더해져서 국민은행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나갔어요. 3,090만 원이 이렇게 나간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뭐 어려운 거 많이 없죠? 자, 그 다음에 12월 11일자 대한기업의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뢰했고요. 설치했대. 엘리베이터. 계약금 1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대. 우리 유형자산에서 이게 결국은 여러분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비용 처리합니까? 건물의 원가가 됩니까? 무조건.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그냥 건물이라고 봐야지. 그냥 계정과목을 건물로 처리할 거야. 근데 전액을 다 준 게 아니라 그중에 계약금을 또 줬대. 그러면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에 대한 계약금은 우리가 별도의 선급금이라는 계약금을 쓰지 않고 얘를 인식하는 별도의 계정 중에 하나가 유형자산의 임시계정, 건설 중인 자산을 썼는데 그거 썼는 거지. 그치? 요런 거 중요한 거. 그리고 거래처는 대한기업을 거는데 왜 거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 그냥 뭐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 하나가 아니라 건물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금이야.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얼마 달라고 요구할 때 내가 얼마를 미리 계약금으로 줬는지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돈을 더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지급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을 해야 돼. 계약금 준 건 나중에 반드시 그걸 차감하고 나머지 잔금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고요. 상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빠지면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정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돼요. 자, 건설 중인 자산 조회서 그리고 여기다가 대한기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 안 걸면 빵점이 이건 빵점이에요. 그리고 계약금일 때 유일하게 건설 중인 자산을 거는 건 유형자산이랑 관계되는 계약금일 때야. 그치? 그 대변에 또다시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나갔습니다. 계약금인데 건설 중인 자산을 처리하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우고 이제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세금 계산서다. 상품을 매입했대. 그리고 전체 결제 금액 중에는 외상에도 있고 현금에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어디로 갔죠? 물류관리로 갔죠? 상품 입고하는 거죠. 날짜는 12월 16일자. 무조건 건별. 그리고 상대 거래처가 누군가 봅시다. 나는 영우, 상대방은 하나가전 선택. 그리고 보니까 혼합 걸어야 되죠. 전액이 현금이나 전액이 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상품 걸어서 품목을 봅시다. 하나는 전자레인지 180개 9만 원.
두 번째 상품 선풍기 550만원. 토탈은 2332만원. 2332만원. 근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결제가 된 금액은 이 중에 632만원이래요. 밑에다가 현금란에 넣어주면 나머지가 전부 다 외상으로 걸리는데 나머지가 외상이 많네요. 자, 여기서 입력은 했지만 또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살아있어. 그러면 전표 추가 버튼 누르고 전송키 누르는 거죠. 자, 넘겼습니다. 자, 그럼 12월 16일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면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12월 이렇게 좀 느려 컴퓨터가 12월 16일자. 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자 입력 걸어주시고요. 하단 부분에 혹시 내가 전표가 넘어온 것 중에 수정할 게 있나를 아무리 봐도 수정할 게 없네. 현금은 진짜 현금이고 외상도 그냥 외상이고 둘 다 거래처 수정사항 전혀 없고 현금에다가 거래처를 굳이 삭제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자동으로 걸린 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니까. 자, 그럼 전표 끝났죠? 이게 이제 입고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로 넘겨주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는 상품을 매출한 거고요. 결제가 뭔가 계약금이 있고 자시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죠? 그리고 아랫줄에 뭐 현금란에 전액이 들어가 있어. 자, 여기서 11월 25일에 계약금 400만 원이라는 게 있대. 그러면 요거 입력하기 전에 일반 전표를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계약금으로 받아둔 게 정말 있는지 있어. 이날 계약금 선수금으로 400 걸어놨죠? 종합가전 걸어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전표 입력할 때 영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상품 매출한 거니까 먼저 출고 먼저 합시다. 출고 처리를 먼저 합시다. 12월 21일자 나는 영우고요. 상대방은 종합가전이고요. 지금 결제 방식이 전부 다 여기 세금계산서에는 현금으로 돼 있지만 조심할 게 사실은 계약금이라는 계정으로 따로 걸려야 되기 때문에 혼합을 거는 게 맞아요. 이게 현금으로 걸어버리면 전액이 현금에만 걸려요. 다른 계정으로 수정하거나 금액을 나누어서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혼합을 걸어 놓고 중간으로 내려가서 이제 출고 처리 먼저 또 합시다. 전자레인지를 팔았다. 150개를 15만 원에 2225만 원에 팔았다. 그리고 전액 다 세금계산서에는 현금으로 걸려 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지. 자, 그럼 올라가서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 금액 중에서 11월 25일에 계약금 받은 거 400 있었죠. 그거 빼고 나머지가 현금이래요. 그러면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이 자리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하는 선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대체가 돼야 하잖아. 400만 원은 선수금란에다가 넣어주고 나머지는 현금란으로 기재하면 되겠다. 나머지 2075만 원을 전액 다 얘만 진짜 캐시인 거야. 캐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2075만 원만. 나머지는 선수금 반제할 거지. 계정 과목이 다르죠. 자, 입력은 했지만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살아있나 확인하고. 자, 살아있으면 이제 전표 추가하고 전송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 쫙 넘어가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네. 12월 21일자. 자, 들어왔고요. 전자세금에다가 체크 먼저 해주시고 이제 하단부에 그치, 우리가 계약금에 넣었더니 선수금으로 지금 자동으로 반제된 거 보여요? 얼마나 편해. 웬만하면 정확하게 입력해서 정확하게 전표가 넘어오게끔 하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또 한 번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되니까 전표 수정할 일 없죠? 자, 출고 입력 끝. 자, 그러면 이제 7번째입니다. 12월 24일자에 뭐 간단하죠? 사무실에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비용 처리하래. 이런 게 중요해. 은근히 중요해. 자, 12월 24일자에 일단 대변에 현금은 나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저는 현금이 자동으로 걸리는 출금 전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차대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거니까 대변 자리에 현금을 먼저 넣고 차변을 고민합시다. 소모품은 계정 과목을 딱 조회했을 때요. 그냥 소모품이라는 자산도 있고요. 소모품 B라는 비용도 있는데 오늘은 둘 중에 무엇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이렇게 당연히 지문을 줘야 돼.
여러분 사무실 소모품은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 그건 내 맘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비용 처리하라고 했대. 그러면 이제 800번대 소모품 B를 쓰면 답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비용 처리하시오라는 말을 주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다 했다면 답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어야 돼.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잘 보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어떤 식의 회계 처리를 원하는 건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14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8번 문제 12월 26일자. 다음의 비용을 국민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차변에 불우유토끼 성금한 거 참 좋은 일한 거죠. 이런 거 우리 뭐 한다고 하죠? 기부한다 그러죠. 그럼 차변에 불우유토끼 성금은 기부금으로 50만 원. 자, 두 번째 거래처랑 만나서 밥 먹었대. 거래처랑 만나서 먹는 이 모든 행위를 우리는 접대 행위라고 부르죠. 판관비 또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다 대변에 몰아서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걸어줍니다. 우리 은행 거래처 거는 거 이제 좀 익숙해졌으면 되죠.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사실.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28일자에 주식을 1000주를 액면은 10,000원이지만 주당 18,000에 구입했고 수수료와 함께 국민은행에서 이체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주식을 살 땐 액면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당 18,000원 주고 주식을 샀다는 거. 그럼 얘는 일단 1,800이죠. 근데 단기 투자 목적이면 그거잖아. 단기손익 금융자산이죠. 단기손익 금융자산일 때만 취득할 때 수수료를 얘를 별도의 얘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그치? 얘만 특이했죠? 그러니까 얘를 원가에 포함하면 안 돼요.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이 될 때는 25,000원을 1,800에 포함하지만 단기손익에 대한 금융자산은 얘는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돼. 어차피 내일 당장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단기손익 금융자산은 1,800만 잡고 수수료를 얘는 비용 처리하는데 얘만 유일하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한다. 단기손익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만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얘만 유일하게 이때 쓰는 거죠.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 대변에 보통예금. 야, 이때쯤 되면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거 거래 계정가 뭐 코드 외우겠다. 외울라 했더니 문제가 거의 끝나가네. 이렇게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단기손익이 나왔을 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진짜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자, 일반전표가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요. 9번까지 끝났죠. 이제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결산하는 문제인데 결산 문제는 항상 세무 5문제 나오고요. 이 중에 3번, 4번, 5번은 늘 똑같고 1번과 2번 문제가 매번 조금씩 달라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화재보험료 성급분 90을 잡으래. 얘는 그냥 90만 원을 잡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보험료 중에 먼저 지급한 보험료가 90이 있으니 보험료를 제하고 성급 비용으로 잡아라 라는 걸 아예 그냥 준 거거든요. 그 보험료를 얼마가 나갔었는지 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이게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요거 할 때 시산표를 열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기말까지 열어서요. 보험료로 가요. 그리고 보험료에다 더블 클릭해서 보험료 중에 성급분을 내가 직접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90만 원이 맞아. 봐봐. 이게 전체 120만 원이죠. 나머지 애들은 성급보험료가 아니야. 그냥 이번 연도, 이번 달 다 각각 그 월에 해당하는 보험료고 딱 얘만 화재보험료. 얘가 10월부터 9월이면 다음 차기분이 딱 9개월 기간이죠. 근데 120만 원이 12달 치죠.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죠. 그럼 성급 비용은 90만 원이죠. 그렇게 되는 거야. 얘가 금액을 준 건 계산했을 때 90이니까 아예 그냥 금액을 처음부터 주고 네가 분개만 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보험료로 잡혀 있는 것 중에 90을 제하고 성급 비용을 잡아주세요. 이런 문제죠. 자, 그럼 차변에 성급 비용을 잡아줍니다.